아, 안녕하세요. 동영상 너무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. 일이 좀 많아가지고 동영상을 좀 늦게 올렸어요.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세 번째 녹화야.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녹화를 세 번째 하고 있어요. 이번엔 좀 한 번에 성공해야지. 시험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요. 봅시다.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동영상이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양무운동이에요. 양무운동. 양무운동은 이제 이홍장 등을 비롯한 한족 출신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했던 개혁운동인데,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실패했죠.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, 우리는 이제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알고 있어요. 뭐 청일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실은 양무운동이 실패다라고 알고 있는데, 그렇죠. 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는 당시 청나라 지식인들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에요. 영국 오랑캐들한테 진 것도 충격이겠지만 사실상 동북아 세계에서의 패권자 자리를, 지난 한 근 5천년간을 놓치지 않았던 패권자 자리를 일본한테 넘겨주게 된 꼴이니까 이 청일전쟁의 패배는 지식인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입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개혁이 요구돼요. 양무운동의 뒤를 이어 개혁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나 이제 지식인층 사이에서 뭐 대표적인 사람이 강요웨이라든지 뭐 정관은인가요? 정관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개혁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. 이 사람들이 개혁을 요구했던 내용은 뻔합니다. 양무운동을 그대로 본받을 리는 없고 실패했으니까 양무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죠. 그래서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정치제도, 그 청나라의 전 근대적인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전 근대적인 정치제도 등을 개혁하자.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였어요. 여기 이제 사실 사상도 들어갈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간 진짜 청나라가 망하겠다. 큰일 나. 빨리 개혁을 해야 돼. 서구화를 빨리 이뤄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. 이 사람들의 주장이 결국은 받아들여집니다. 누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냐면 광서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데, 서태후 기억나요? 서태후는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실권자였고, 그 사람이 너 황제 시켜줄게 하고 선택한 사람이 이 광서제예요. 광서제. 그래서 미리 띄워놨는데 여기 보면은 청나라 황실 가계도가 보이죠. 이 서태후의 이 관계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모쯤 되죠. 이모. 동서죠. 동서의 아들. 그러니까 서태후는 도광제의 네 번째 아들이랑 결혼했고, 도광제의 일곱 번째 아들의 아들이 일곱 번째 아들의 아들, 즉 그게 이제 광서제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반계예요. 반계. 직계 혈통이 아니라 이런 거 반계 혈통이라고 부르는데, 서태후가 실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낙점해가지고 황제 자리에 앉힙니다. 근데 이 광서제가 아까 말했던 지식인들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요. 너 지식인들이 계속 청나라 망한다, 개혁해야 된다라고 계속 상소를 올리니까 받아줍니다. 왜냐면 광서제 자체도 자기가 황제인데 못난 황제는 아니어서 개혁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,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청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, 이 지식인들을, 신지식인들을 정권에 등용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게 이제 1898년에 무술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.
광서제와 이 신지식인들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이 1898년의 무술개혁이고,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과서에서는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부릅니다. 변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 한자로 쓰면 이게 변하다 할 때 변화, 변자예요. 그러니까 법을 바꾼다 라는 의미예요. 이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. 변법, 법, 제도 이런 것들을 바꿔서 자강, 스스로 강해지자, 부국강병을 이루자 라고 하는 운동을 추진합니다.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의 내용은 정말 싹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자면 뭐 제도국이라고 하는 개혁의 중심기구를 개설하고,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. 여기서 말하는 유능한 인재는 당연하지만 개혁파, 변법파라고 부르겠죠.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, 그 다음에 상공업을 진흥하고, 뭐 신식 학교를 설치하고, 이 정도의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비록 2차 개혁이긴 하지만 관료기구를 또 한 번 개혁하고, 그 다음에 친위군을 창설해요. 이때 이 친위군을 맡게 되는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될 원세계,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입니다. 원세계라는 사람인데,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에 아주 파격적인, 양문동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격적인 개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. 언제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쪽에는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들이 바로 보수파들이에요. 보수파들. 이 보수파들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자기들이 몸담고 있었던 정치 세계와 청나라의 법과 청나라의 제도가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청나라의 최고 통치자인, 그리고 이 보수파의 우두머리인 서태후와 함께 보수 반동 쿠데타라고 할까요? 보수 반동 쿠데타, 수구정변을 일으키게 돼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얘네가 힘을 똘똘 합쳐서 광서제와 이 신지식인들을 싹 다 잡아들였다 이 뜻입니다. 개혁을 올 스톱 시켰다라는 거죠. 그래서 광서제는 불쌍하게도 평생 유폐되는 신세가 되고, 비록 뭐 깡류웨이 등은 도망가긴 하지만 나머지 변법파들은 붙잡혀서 전부 사형당하게 돼요. 이렇게 해서 변법자각 운동이 100일 만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. 네, 이게 이제 중국 변법자각 운동의 실패고, 사실상 청나라가 시행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의 개혁이었는데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죠. 우리로 치면은, 조선으로 치면은 독립협회의 이런저런 노력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랑 비슷하려나? 그거보다는 역시나 우리도 급진개혁파의 갑신정변을 좀 떠올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.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법자각 운동은 실패하고 청나라는 또 한 번 그 개혁이 좌절되고 맙니다. 이러면 한 6분 한 것 같은데요. 8분이네요. 더 하고 싶은데 10분 단위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또 10분짜리로 끊어서 올릴게요.